여러분, 2027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맞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경고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다가온다고요.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도 그랬죠. 문제는 뭘까요?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어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을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일본은행은 이제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제 위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 패턴이 있습니다. 징후가 있어요. 그 징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인공지능 투자 거품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2016년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던 그 해죠. 기계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갔어요. 인공지능에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금이 2026년 1월입니다. 정확하게 10년이 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경제학에 죽을라 경제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이론이에요. 왜 10년일까요? 설비 투자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공장에서 기계를 한번 사면 보통 10년 정도 쓰거든요. 10년 지나면 기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비 만드는 회사가 생산을 늘립니다. 고용이 늘어나요. 일자리가 많아지죠.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다들 설비를 더 사는 거예요. 과잉 투자가 일어나죠.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적자를 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요.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투자가 딱 그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엄청난 돈이 쏟아졌어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세요. GPU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모든 대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슈퍼컴퓨터 26,000개를 들여온다고 하죠. 그런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따라오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2022년이었죠. 그런데 챗GPT가 뭘 했습니까? 검색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하던 걸 챗GPT에서 검색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진짜 수요가 뭐냐면요.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공장 전체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마케팅까지 전부요.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공부 중입니다. 특히 한국 상장기업 오너들은 인공지능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은 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터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죠.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기술 봉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중국이 받아서 대량 생산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수요를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은 중국대로 국산화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있어요. 시장이 분리된 겁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절반이에요. 50%요. 그 시장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투자를 받쳐줄 수요는 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50대 직장인 김대리 얘기를 해볼게요. 김대리는 2023년에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년 만에 5천만 원이 됐어요. 신났죠?
그래서 2024년에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투자금 전액 날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스타트업은 GPU를 활용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걸 살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데이터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고요. 김대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투자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나 코인이 있다면 그게 진짜 수요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 실제 매출이 없고 투자만 받아서 버티고 있다면 그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전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일본 엔화를 빌릴까요? 금리가 제로거든요.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일본에서 1억엔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거의 제로예요.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는 지금 4.5% 이자를 줘요. 공짜로 빌려서 4.5%를 버는 거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자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2025년 12월 15일 0.75% 올렸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고 미국에 투자한 돈의 수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할까요? 투자를 회수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출구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투자를 회수하려고 하면 통로가 막혀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신용이 멈추죠. 대출이 막힙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1조 달러 넘게 갖고 있어요.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금리는 급등하죠. 그러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6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사장은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에 가게를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어요. 연동금리였습니다. 그때 금리가 4.5%였거든요. 한 달 이자가 75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5년 금리가 6.5%까지 올랐어요.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3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박 사장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닫았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박 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르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요. 만약 변동금리라면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중국 경제의 함정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2025년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나쁜 신호입니다. 왜 흑자가 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130조 위안이 넘는 돈을 은행에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경 7천조 원이에요. 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부동산도 죽었습니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는데도 살아나지 않아요. 투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를 이끄는 게 뭐냐? 수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1조 달러 흑자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중국이 물건을 헐값에 팔고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중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팔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재고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터져요. 중국 기업들이 대량으로 도산하기 시작하면 그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무너져요. 40대 수입업자 이과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과장은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팝니다. 2023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중국 공장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줬거든요. 품질도 좋았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갑자기 가격을 30%나 낮춰줬어요. 이과장은 처음에 좋아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공장들이 파산 직전이었던 거예요. 주문한 물건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날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죠. 당신이 중국과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거래처가 안전한지, 계약금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았는지요. 네 번째 위험 신호, 데이터 격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빅테크 기업들만 갖고 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한국에서는 네이버, 쿠팡이죠. 일반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못 써요.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당신한테 제가 2만 달러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물로 준다고 칩시다.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로봇한테 입력할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봇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장식품이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전기밥솥에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듯이요. 지금 정부가 수백조 원을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 구축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빅테크 기업들만 더 강해지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뒤처지고요. 경제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소수의 슈퍼기업과 다수의 좀비 기업으로 나뉘죠. 이러면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50대 중소기업 대표 최 사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사장은 부품 제조업을 합니다. 직원이 30명이에요. 2024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인공지능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3억 원짜리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최 사장 회사에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지난 20년간 쌓인 생산 데이터가 전부 종이에 적혀 있어요. 이걸 디지털로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결국 3억짜리 설비는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한국에 몇 개나 될까요? 수만 개예요. 이 기업들이 전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너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으세요. 고객 데이터, 생산 데이터, 판매 데이터, 전부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3년 후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 패권 전쟁의 본격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패권 전쟁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패권국이 바뀔 때는 늘 혼란이 왔어요.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줄 때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그 사이에 대공황도 왔죠.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고요. 국제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출 체제, 세계 무역기구, 국제 통화기금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미국이 이제 나 혼자 간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준비가 안 됐어요. 경제도 흔들리고 기술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패권국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처럼 혼란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역사를 보면 80년 정도 갑니다.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2098년까지 계속 혼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평생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40대 수출업체 대표 정 사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사장은 반도체 부품을 만듭니다. 주 고객은 중국이었어요. 매출의 70%가 중국에서 나왔죠. 그런데 2024년부터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직원 30명 중에 10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으려고 동남아를 돌아다니는데 쉽지 않아요. 중국만한 시장이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수천 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당신이 수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고객을 다변화하세요. 한 나라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위험 신호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거품, 엔캐리 트레이드 역전, 중국 경제 함정,
데이터 격차, 패권 전쟁. 이 5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세요. 왜 현금이 중요하냐?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전부 떨어져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건물을, 주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당장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비상금 통장입니다. 매달 월급의 20%를 그 통장에 넣으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1년이면 월급의 2배 반이 모입니다. 2년이면 5배. 이게 당신을 살릴 돈이에요. 두 번째, 빚을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난다고요. 지금 금리가 낮을 때 갚아버리는 게 맞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신이 받은 대출을 전부 리스트로 만드세요. 금액, 금리, 만기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금리가 제일 높은 대출부터 갚으세요. 여윳돈이 생기면 무조건 대출 상환에 쓰세요. 새 차 사지 마세요. 여행 가지 마세요. 외식 줄이세요. 지금 몇 년만 참으면 됩니다. 빚만 없으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면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변동금리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가 훨씬 비싸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정금리가 이익이에요. 세 번째,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안전자산이 뭐냐? 금, 달러, 비트코인입니다. 이 3가지는 위기가 와도 가치가 유지돼요.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금은 1000년 넘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해도, 어떤 화폐가 사라져도 금은 남아요. 지금 금 한 돈에 30만 원쯤 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금을 사세요. 1년이면 금 한 돈이 12개 모입니다. 달러는 아직까지 세계 기축통화예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달러가 최고입니다. 달러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매달 100만 원씩 환전하세요. 지금 환율이 1,450원쯤 하는데 2,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팔면 이익이 나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앞으로 5년은 디지털 자산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한다는 뉴스 나왔죠? 대형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관들이 진입한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한 번에 크게 사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 사세요. 적립식으로 50만 원씩 1년만 사도 600만 원어치가 됩니다.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2배만 올라도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은 조심하세요. 경제가 좋을 때는 알트코인이 잘 올라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알트코인은 폭락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5가지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거품, 엔캐리 트레이드, 중국 함정, 데이터 격차, 패권 전쟁입니다.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현금 30% 확보하세요. 빚을 줄이세요. 안전자산을 사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1년 후, 3년 후. 당신은 오늘 이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